네, 오늘은 요즘에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트라우마란 말 너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고 본인이 트라우마를 당하셨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러셔가지고요. 오늘은 트라우마를 좀 잘 이해하고 내가 당한 것이 정말 트라우마인가, 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트라우마란 말은 그냥 히라버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는 그 뚫린다 그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뭐에 창에 빡 뚫려가지고 내가 구멍이 팍 난 그런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잖아요. 네,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트라우마 센터 그러면은 외상 센터죠. 그래서 무슨 큰 병원에 헬리콥터 뜨고 뭔가 큰 부상이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를 당했다라고 하고 그거를 치료하는 곳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 트라우마가 아니죠. 굉장히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고 있고 그걸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면 사실은 어디가 다쳐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얘기하는 그 트라우마는 그런 몸이 다쳤다는 것보다 마음이 다친 마음이 크게 뚫려버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말로 참 풀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말은 아주 전형적인 영어인데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잘 못해요. 그냥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아까 화라고 말씀하셨지만 화 말고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 하면은 정말 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대충은 스트레스가 뭐다 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헛갈리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그 정도가 많은 거죠. 제가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할 때는 스트레스는 늘 겪는 거잖아요. 누구나 늘 겪다 보니까 겪고 나서 어느 정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원래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추스리고 나면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겪죠. 힘드니까 또 스트레스를 겪고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겪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트라우마를 딱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살던 그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원래 살던 방식으로 또 살아나가는데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그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다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잘 못 돌아가고 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를 트라우마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이 겪고 난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 달라졌어. 많이 사는 게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랬어라고 하면 그거는 통상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트라우마 자체는 사망이나 정말 심하게 다치거나 성폭행이나 무슨 고문 사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즘에 얘기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 갑질이란 말, 영어로 갑질이라고 써놓고 어디서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잘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갑질을 당한 소위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거의 목숨을 위협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나면 상당한 트라우마에 준하는 왜 그 갑질을 당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면 늘 야단 맞을 수 있잖아요. 직장 같은 데 가서 야단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온다면 스트레스지만 그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고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트라우마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뭐 왕따니 은따니 해서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근데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이 항상 힘들 수도 있고 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그곳에 가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나서 더 이상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전까지 학교를 다니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어떤 분들은 좀 넓게 보면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해서 실직을 당할까 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죠. 하지만 그 위협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힘들어져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또 트라우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내가 정말 의학적인 트라우마는 상당히 작지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쉽게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받으면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몸 전체에서 어떤 큰 변화가 와요. 내가 살던 방식에서 그대로 돌아가면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넘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은 처음 겪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는 걸 목격했어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하는 게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몸 자체에 변화가 오고 그러면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가 확 변합니다. 뭐 우울, 불안, 또 이게 사고 같은 경우는 분노, 화 같은 것도 생기고 어쩔 수 없다는 울분 같은 것도 터져 나오면서 감정의 변화가 요동치고요.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제일 중요한 생각도 변해요. 내가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고 살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고 나면 사실은 차를 타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 어저께까지는 멀쩡했던 내가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차를 탄다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아 라는 어떤 소위 생각의 왜곡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몸 자체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니까 당연히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못 타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 트라우마가 만약에 어렸을 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당했다. 특히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가 가정 내에서 무슨 성폭행이나 학대 같은 걸 당했다고 하면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약한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를 당하고 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면은 정말 대인관계하기도 어렵고 이 세상이 위험하니까 내가 정말 친밀한 가족한테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무엇을 관계를 맺어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행이나 가정 내 어떤 불화가 있으면서 또 심지어 어떤 성폭행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신건강에는 가장 안 좋은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받으면 이렇게 몸과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빙빙 돌면서 아주 악순환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서 내 몸에서 이게 트라우마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사건 이후에 생각이 변했는지 어떤 마음이 변했는지 나의 행동이 변했는지를 잘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를 한번 받고 나면요 굉장히 많은 나의 어떤 마음 자체에 큰 변화가 와요.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안전하다는 느낌이 확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함 속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는 게 위험하고 겁나고 두렵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혹시 뭐 주변 사람이 가해자로 왔다든지 그러면 사람을 못 믿게 돼요.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트라우마를 입었는데 나는 생존했는데 내 옆에 어떤 누가 죽었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큰 부상을 입었어요라고 하면은 너무 큰 죄책감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혹시 걔가 안 다쳤지 않았을까? 또 걔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두렵고 힘들면서 내가 조금 괜찮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난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하게 오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그때부터는 나는 거의 죽은 목숨처럼 내가 사실은 전혀 목숨을 잃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생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느라고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태를 본인도 그 트라우마를 겪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처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이런 거, 마음 상태가 이런 거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는 점점 고립이 되고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꾸 악순환으로 가죠. 어떤 사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책감도 되게 힘들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데에서 수치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망가지는 것 같고, 나는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갖고 있고, 어떤 가까운 사람한테도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지면 내 마음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함이 오고, 그때부터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가 트라우마 생존자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산산조각이 났다, 깨부서졌다, 깨부서졌다,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는 나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나는 이전과 달라졌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정말 살다 보면 그렇게 적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한번 돌아와서 보면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이 딱 창세기가 있고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죽었어요. 그것도 살해 사건이, 형제가 서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러면 사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정말 이 뿌리 깊은 이곳에 트라우마를 갖고 태어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노아의 홍수도 노아의 식구들 8명만 살았잖아요. 그걸 보면 그 많은 생명이 죽는 거를 목격한 노아의 식구들은 트라우마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트라우마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한테 있었고,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전쟁이 없는 것뿐이지 정말 그 전쟁이 많은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걸 떠나서도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이나 무슨 폭행 사건이라든지, 또 하물며 갑질 같은 것도 제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트라우마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를 당하기 전까지는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전 트라우마를 얘기할 때 그 예를 드는 거를 그냥 화상 입은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에 그냥 멋모르고 선크림 안 바르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우통은 벗은 상태에서 잘 놀다가 온몸이 다 타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요. 사실 너무 내가 그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에 가서 안아주면 화들짝 놀래요. 너무 아프니까. 옛날에는 안 아팠거든요. 그냥 옷을 입어도 수건을 대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 웅크려들고 내가 누가 다가올까 봐 겁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도 내 마음에 화상을 입은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라우마는 내가 보호막 뚫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 그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벗겨졌을 때 신체의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을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이 뚫려서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안아주는 것들이 아픈 것처럼 누가 와서 사랑해 준다고 하고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모든 것 자체도 통증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당했을 때 이 트라우마를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화상을 입은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옆에서 이분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시는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연구들을 많이 보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뇌가 그 놀라는 뇌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할 때 좀 놀라셨잖아요. 이게 놀랐을 때 이게 소위 얘기하는 변연계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놀랄까? 무슨 어떤 경고가 왔을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 불이 났구나 할 때 잘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변연계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돼서 쉽게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라우마를 입으면 그 변연계 활성화된 불이 확 켜졌는데 켜진 상태에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그 두려움에,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언제 또 어떤 일이, 그러니까 늘 불 속에 있는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놀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놀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정말 끔찍하고 힘든 일을 늘 겪고 있는, 사실은 트라우마 사건은 지나갔죠. 어떤 사건을 겪고 내가 아프고 부상을 당하고 하는 일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그 놀란 것이 계속 뇌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경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했다. 그러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당하신 분들은 차 탈 때마다 두려우실 거고, 내가 선박사고를 당하신 분은 배를 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건 하나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를 타는 게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그 소리가 나는 게 싫고 사람 많은 곳이 싫고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다 싫고 그런 자극에 너무 과민해져서 점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건이 난 데에서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할 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를 요즘에는 언론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면 외상이 있으니까 포스트 트라우마, 트라우마 이후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고 그걸 약자로 줄여서 PTSD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라우마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언론에서 하도 PTSD가 생겨, PTSD가 있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트라우마를 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한 증상이에요.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각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사건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하는 생각이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자꾸 뭐든지 피하려고 하고 자꾸 부정적이 되는 그런 병 상태를 PTSD라고 하고, 외상은 이 PTSD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외상을 일으킨 다음에 굉장히 술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 끔찍한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거죠. 남들이 보면 그냥 알코올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외상의 반응일 수 있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우울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파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데도 어디가 많이 아파요. 몸이 어디가 아프고 그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그거는 몸이 항상 긴장되고 몸의 호르몬이 한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아픈 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일까 하고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그분이 내가 몸이 아픈 것만 알지 내가 받았던 충격 때문에 내 몸이 아프다는 생각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유 없이 어디가 많이 아프면, 정말 또 이유 없이 술을 많이 마시면, 이유 없이 내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면 내 안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정서적인 증상, 정서적인 증상은 게 흔히 얘기하면 우울과 불안, 분노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 이후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세요. 그 사건이 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시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점점 성격이 변해져.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좀 까칠해졌어, 성격이 좀 이상해졌어 라고 하는 데는 혹시 그분이 트라우마를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한번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 현상은 사실은 상당히 흔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대규모 통계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알기가 어렵지만 미국에서 아주 큰 조사를 해보면 인간이 살다 보면 한 반수 50% 정도는 트라우마를 겪는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다 병이 나는 건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대부분은 한 우리가 50% 정도를 받았을 때 한 80%, 90% 정도는 대부분 회복을 하세요. 다 회복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대개 한 10% 내외라고 보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어떤 충격을 많이 받고 트라우마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되지 않고 PTSD로 가는 것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 보면 한 5%, 많이 보면 10%, 전 인구의 한 1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병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10분이 모였다 할 때 한 명 정도는 트라우마 때문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트라우마를 여기서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트라우마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의 정의에 대해서 쭉 살펴주셨고 그 중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교수님 PTSD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PTSD가 아주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지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은 일단 그 내가 겪은 사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자꾸 떠오르고 뭐 악몽으로도 아니면 멀쩡히 낮에 있다가도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들이 가장 아주 현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떠오르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피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회피하는 행동, 자꾸 회피하고 그러면서도 몸은 각성이 돼서 과도각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이 네 가지가 아주 주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굉장히 흔하다. 나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것들을 잘 치유하지 않으면 내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가면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또 살펴볼까요? 네, 저희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치유하고 회복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을 가지고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